이렇게 첫 번째 주주총회 마무리해봤고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가 밀리는 건지 지금 다 좋다고 해서 내 포트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또 왜 밀리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혹자는 그렇더라고요. 요즘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게 무인 항공기 이야기하니까 기존의 항공기 말고 드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냐 참 말들이 많은데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안건은 누가 발의하셨습니까?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 왜 방산주가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네. 이게 방산주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정도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중장기로 베팅해도 충분히 괜찮은 매력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방산주들이 최근에 일단 빠졌던 이유를 보면 당연히 급등에 이은 차익 매물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들도 상승이 많이 났었던 섹터들, 특히나 뭐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이들 종목군들이 다 계속 가진 않거든요.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최근에 조정들을 한 번씩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성장성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을 보면서 눌림목 공략 전략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방산 쪽의 이제 수출 호조는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는 K2 2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UAE라든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수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해공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내 방산주들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루마니아가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뭐 전차라든지 보벽 전차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K2 전차와 레드백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기 위해서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서의 수주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사실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부터 해서 GDP의 한 2%에서 이제는 3%로 국방비를 올려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방위비가 늘어나겠죠. 증액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같은 방산주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리스크가 뭐였냐면 종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잖아요. 종전되면 이제 무기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종전이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약간은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무기들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그들이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소모된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놔야 되는 재고 확충 수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지정적인 리듬 남아있는 상태고 종전 이후에도 재고 확충 수요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그 시기에만 좀 잘 버틴다고 한다면 아직도 뭐 중장기로 베팅할 만한 타이밍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산주 지금 정도의 조정 수준이라면 또 한 번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그 드론 테마로 이탈하신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거기 갔다가 잠시 한눈 팔고 다시 돌아와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일단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이 사업 보고서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 테마 이후에 좀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대형주를 일단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드론 관련된 테마들은 조금은 단기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그냥 장기로 보신다면은 미국 주식을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뭐 미증 씨도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사실 많잖아요.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게 미국에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 방산 안에서 어떤 종목을 내장 관심주로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휴니드와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종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총으로 봤을 때는 중형주, 소형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휴니드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휴니드 종목을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선택을 한 게 드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트럼프 차남이 또 드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드론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휴니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세가 좀 크게 한번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적으로도 우리가 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니드는 이제 전술통신 사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전술 시스템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드론용 이제 데이터 링크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번 단기적인 세론이 나타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드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강한 급등을 보여주다가 네. 최근에 세론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강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배제하겠다라고 미국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견제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적으로도 이제 한국에 대한 드론 시장이 좀 더 글로벌적으로 캐파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휴니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잘 들렸습니다. 휴니드, 최근에 그 드론과 관련해서 주가가 반짝반짝 움직였는데 과연 어디까지 볼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성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완벽한 대형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니드처럼 정말 소형주도 아니고 약간 그 안에서 아이덴티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시총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데 일단 이게 사실 방산주와 우주항공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둘 다 지금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폴란드와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FA50 납품으로 인해서 폴란드 쪽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보고 있는 평가도 있는데 일단 폴란드 매출이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동사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레벨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 사업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말부터 시작해서 한번 수주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출하는 제품들의 어떤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A50과 더불어서 T50,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KF21까지 지금 수출 가능한 제품들의 어떤 생산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제품 수출에 따른 수출처 다변화, 그다음에 매출처 다변화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요. 일단은 수급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또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한 61선 부근까지 내려온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대 유입과 더불어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총이 크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과 맞먹는 시총, 그러니까 네. 4조 후반에서 5조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짬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과연 주주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시크릿 주주 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휴니드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보잉이 2대 주주여서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협업 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대 주주 자리 굳건히 지켜오고 있고요. 군용부터 안티드론까지 재료가 많은데 PBR이 1배가 안 돼요라고 저평가 너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남아있네요. 다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매출 영업이익이 줄었어도 적자는 아니잖아, 한 잔해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출은 16%가량, 영업이익은 50%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깐부, 머스크가 밀어주는 드론, 지금이 제일 쌉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F-35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현재 드론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모습 남겨주셨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바닥에서 단기 악성 매물 소화 완료. 일봉 보면 이제 상승 시작인 것 같은데 곧 10층 올라갈 듯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는 8,640원이었는데요. 과연 상승의 시작일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한국항공우주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방산 100대 기업 중 45위를 했어요 라는 소식 남겨주셨는데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의 순위였다라고 하고요. 또 적자가 없는 탄탄한 실적, 매출은 줄었어도 영업이익은 늘었다. 매출 10%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 17%가량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보시죠. 전투기가 급한 곳은 폴란드가 아니라 필리핀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필리핀 전투기 40대가량 수주할 예정이라고 하죠. 후보군으로 심사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고요. 하지만 밑에는 리포트, 핵심은 최종 계약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잠재적 수출국은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핵심은 수출 계약, 최종까지가 핵심이다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는 계속 줄어들 듯 이라크부터 이집트, 중남미 수주 실패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핵심은 최종 계약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휴니드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앞선에 이제 주주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추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고요. 장기적인 매물대는 하단에 이제 부근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는 좀 단단하고 상방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박스권 상단인 이제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7,100원대는 좀 조심하자 해서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100원으로 박스권 안에서 한번 잘 대응해 보자였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일단은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에 대한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다시 한번 기관들과 외국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54,000원으로 장기 이평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전고점 돌파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7만 원 정도 최고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응을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시네요. 확실히 뜨거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휴니드 이렇게 오늘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 봤습니다.